어느 병원을 가면 두타스테리드 계열을 처방을 하고 그렇죠. 어느 병원을 가면 피나스테리드 계열을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기준이 어느 거냐? 안녕하십니까, 이마만 TV입니다. 음, 어느 병원을 가면 두타스테리드 계열을 처방을 하고 그렇죠. 어느 병원을 가면 피나스테리드 계열을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기준이 어느 거냐?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두타를 처방할 거냐?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면 피나를 처방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초기인데도 두타를 처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두타, 그다음에 피나 계열의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놓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실까요? 가시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마반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네, 안녕하세요. 모이르 홍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마반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탈모 치료제란 어떤 원리로 탈모를 치료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두타 계열, 피나 계열이 있는데 이 약들이 어떤 원리로 인체에 작용을 하는지, 작용 기전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탈모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속설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저희가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DHT로 변하게 됩니다. 이 DHT 때문에 머리에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머리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탈모 치료제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화하는 과정, 이거를 블락시켜주는 게 이제 탈모 치료제의 원리고요. 그래서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 이것을 기능을 블락하는 게 이제 주 탈모약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나스테라이드와 듀타스테라이드,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둘 다 원래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치료로 시작을 했다가 이러한 것들이 탈모에도 도움을 되는구나 해서 그런 원리로 이제 저희가 탈모 치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타스테리드나 피나스테리드 정확히 어떠한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리고 피나스테리드만 지금 FDA 식약처 승인이 났어요. 근데 두타스테리드는 안 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피나스테라이드는 5알파 리덕테이즈, 아까 그 블락해야 되는 효소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만, 2형 타입 2, 타입 2만 블록하는 거고요. 듀타스테라이드는 타입 1과 타입 2, 그래서 두 가지의 그 효소를 다 블락시켜서 뭔가 DHT의 양을 더 줄이는 효과가 듀타스테라이드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약의 차이는 이 정도가 있고요. 피나스테라이드만 FDA 승인이 났고 듀타스테라이드는 FDA 승인이 안 났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GSK 그 제약회사의 입장인데, 듀타스테라이드가 효과가 더 좋다, 하지만 미국 FDA의 승인을 아직 안 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시장의 탈모 시장이 좀 작다고 그래요. 약을 먹는 인구가. 그래서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FDA 승인을 낼 이유가 없고, 이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럽 이런 쪽에서도 듀타스가 잘 팔리고 있고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 FDA 승인이 안 난 것 때문에 이 약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쨌든 GSK의 입장은. 근데 어쨌든 안 난 이유는 이런 꼭 약의 안전성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켓, 그런 시장성, 경제성 이런 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때문에 사실은 콘텐츠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 탈모로 방문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어떻게 처방 기준을 두고 계신지, 제가 가고 탈린 씨가 가고 저는 피나 계열, 그다음에 탈린 씨는 두타 계열, 또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은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방을 달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오시면 이제 큰 원칙은 그거예요. 많이 진행되면은 이제 아모다트 계열을,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을 먼저 처방을 드리는 거죠. 근데 20대 초반 아니면 좀 이른 나이에 탈모가 오고, 그리고 또 초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을 먼저 처방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진행이 너무 빠르다, 20대인데도 전두부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다 생각을 하면 보통 두타스테라이드를 처음부터 처방을 합니다. 이게 전두부
앞쪽 라인이나 이런 데는 두타가 조금 더 센 약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빠르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두타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아주 초기다, 그리고 뭐 임신을 앞두고 있다, 뭐 이제 조금 더 센 약에 대한 심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든가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그냥 가벼운 약부터 시작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피나스테라이드 계열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두타스테리드가 평균적으로 피나스테리드보다 1% 정도의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약의 부작용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효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약이 뭐가 낫냐 이거는 참 계속 논란이 있지만 최근에 웰 디자인, 아주 잘 디자인된 여러 가지 임상 결과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디타스테라이드가 피나스테라이드보다 탈모 치료에 있어서 특히 전두구뿐만 아니라 정수리 다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높다. 그리고 두 가지 약 다 부작용의 가장 큰 부작용이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이 테스토스테론, DHT,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다 보니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성기능에 세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부작용은 발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 뭔가 그 성욕 감퇴, 사정할 때 조금 약간의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셋 다 일단 처음에 피나스테라이드 나왔을 때 피나스테라이드 먹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에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거고, 처음에 생각했던 부작용은 듀타가 뭔가 효과도 더 세고 남성 호르몬 감소시키는 것도 더 세니까 이런 부작용도 더 많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듀타가 좀 더 좋지만 부작용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약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래요.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뭐 약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의 치료제를 일정 기간, 아주 짧게는 뭐 3개월부터 그 그렇죠. 이상 충분히 이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복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탈모약들은 그 약이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이 약이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논문이나 교과서에 따르면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둘 다 3개월에서 약이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1년에서 1년 반 그 사이가 돼야 약의 효과가 피크, 정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즉시 그 DHT는 감소를 해요. 하지만 이 감소된 것이 머리에 영향을 줘서 보통 머리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휴지기, 탈모기, 생장기 뭐 이런 머리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 약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개월 이상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약을 시작했으면 한 달 먹고 효과 없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3개월 이상, 적어도 6개월 이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이제 카피약, 제네릭이라고 하죠. 똑같은 기전으로 작용하는 치료제를 종류만 바꾸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약을 드셨을 때 부작용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보통 다른 카피약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지는 않아요. 약을 처방을 드리면 초반에 이제 한 2주, 한 달 정도 사이에 뭐 발기부전이 있어요, 뭐 성욕감퇴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카피약으로 바꾸진 않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약을 조금 잠깐 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주 증상이 심한 경우에. 그렇지 않고 약간 느끼는 정도라면 그냥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라고 하고 복용을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뭐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한테 약을 처방해드리고 실제로 복용을 하시고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의 종류마다 조금씩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A라는 약을 드셨을 때 부작용이 심하면 B로 한번 바꿔보시죠 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약을 먹다가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으로 바꾸는 경우, 또 혹은 반대의 경우로 바꿀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바꿀 필요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자분들이 약을 오랫동안 한 종류를 드시다가요, 약을 바꾸는 거에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장님 이게 더 효과가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너무 세서 저는 힘들어서 약을 복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오셨을 때 그러면 두타를 드셨으면 피나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지는 그 반대의 약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뭐 양쪽 다 가능합니다. 두타를 먹다가 피나스테리드 먹다가 거꾸로 피나스테라이드 먹다가 두타스테라이드 먹다가 보통 저는 피나스테라이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드시다가 약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렇다면 두타스테라이드로 바꿔도 무방해요.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두타스테라이드를 먹다가 피나스테라이드를 바꾸는 경우는 저는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기능이나 뭔가 이런 거에 약간 좀 본인이 예민하게 느끼고 영향을 준다 하면은 그런 때는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약한 약입니다 하고 이걸 먹어보세요 라고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아직 말 안 끝났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탈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커뮤니티의 이제 졸업 후기 같은 케이스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탈모의 진행 정도나 그다음에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위, 실제로 정수리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제 복용만으로 M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약물 반응이 꽤나 좋아서 호전이 많이 된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모발 이식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정수리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M자 탈모를 할지라도 남성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뭐 이만선이 계속적으로 그렇죠.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탈모의 진행을 막는 게 우선시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모발 이식 병원에서 일정 기간 치료제 복용을 먼저 권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전엔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문화가 지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제를 복용하고 나중에 요새 하면 지금 당장의 수익 부분을 잃는 게 되기 때문에 예전엔 그렇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데 무작정 급하게 이제 모발 이식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맞는 치료제를 쭉 장기간 복용하시면서 또 그 치료제가 맞지 않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아가면서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원분께서 게시글을 쓰신 게 하나 있는데 이 분은 이제 두타스테리드 용량 함량에 대한 기간별 복용 효과에 따른 뭐 그런 그 표를 그래프를 실제로 가져와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네네네, 아 좋은 글입니다. 네네, 저희 카페에 이런 글들이 많으니까 오셔서 확인도 하고 도움도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치료제, 약에 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회원님들의 게시글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오늘 주제와 같은 탈모 치료제 이런 경과나 후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저희 이마반 TV 영상으로도 네, 카페에서는 더 많은 게시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의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